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더 깊이 있는 증시 강의쇼 센투자자문의 김성희입니다. 센투자자문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평일 밤 11시에 시청자 여러분들 찾아뵙고 있습니다. 자, 혼자서는 대응하기 어려운 시장, 저희 자문위원들과 함께 투자 전략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증시 마감 상황부터 확인하시죠. 지난 금요일 뉴욕 증시는 약세로 마감했습니다. 중국의 5월 산업 생산 17년 내 최저치 기록하면서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영향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미 증시도 영향을 받은 모습이었고요. 또 반도체주가 전반적으로 약세 보이면서 지수를 끌어내렸습니다. 큰 폭의 하락세는 아니었지만 3대 지수 0.1에서 0.5%가량 마이너스권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현재 뉴욕 3대 지수는 상승권에서 머무르고 있습니다. 다우존스 0.05%가량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나스닥 종합지수가 0.7%가량 가장 큰 폭의 상승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관망세 짙게 깔린 가운데 양시장 모두 하락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외국인의 매도세에 4거래일 연속 하락하며 2090선 겨우 지켜내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하락 출발했던 코스피 지수 장 초반 상승 전환하기도 했지만 오후장 들어서 계속해서 마이너스권에서 머무르다가 오늘 거래 마쳤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함께 팔아냈는데요. 720선 지키지 못하고 719포인트로 월요일장 마감했습니다. 오늘도 우리 시장은 방향성 잡지 못하고 답답한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자, 18일, 19일 미국 FOMC 회의 앞두고 관망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 이렇게 증시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없는 상황에서는 투자 전략 더 탄탄하게 세워가야겠죠. 오늘 이 시간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성공하는 투자 전략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센투자자문 언제든지 열려 있습니다. 저희와 1시간 동안 함께 하시면서 궁금한 부분들 많이 생기실 겁니다. 자, 이런 부분은요. 전화번호 02-3153-2585번으로 전화 주시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투자와 관련한 모든 상담 가능하니까요. 이쪽으로 전화하셔서 상담 받아보시고요. 방송 통해서 상담받고 싶으신 분들은 문자번호 샵 4989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투자와 관련해서 방송 전에 꼭 문자로 예약하셔야 된다는 점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강연회 소식도 전해드릴게요. 이명석, 박철순 자문위원의 강연회입니다. 2019년 하반기 증권 및 파생시장 전망이라는 주제로 진행되는데요. 6월 22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그리고 6월 26일 수요일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두 차례 진행됩니다. 선착순으로 12명 무료로 참석하실 수 있으니까요. 강연회 문의와 신청은 전화번호 02-3153-2585번으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네, 많은 분들 참석하셔서 자문위원들의 알찬 투자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센투자자문 김소엽의 안정적 ROF 시스템으로 진행됩니다. 이 시간 함께할 자문위원 소개합니다. 화려한 수식어는 필요 없다. 진짜 수익을 내는 게 중요하다. 김소엽 자문위원입니다. 네, 김소엽 자문위원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정말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2주 동안 저희 그 운영위원분들이 너무 말씀을 안 들어가지고 뭐 단체 기합과 여러 가지 또 어떤 그 옥상에서 집합으로 인하여 예, 이렇게 조금 이제 좀 가볍게 하고 싶었고요. 이제 보통 오랜만에 한 2주 정도 제가 이제 자리 공석을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뭐 질문을 많이 주셨는데 사실 방송에서 직접 이런 답변을 많이 드리고 했었어야지 더 좋았을 뻔했지만 또 저희 또 훌륭하신 이 운영 전문위원들 이제 저희 자문위원분들이 계셨으니까 또 잘 자리를 지켜주셔서 예, 제가 또 감사히 잠깐 일을 좀 보고 좀 왔습니다. 네, 자 그간에 또 못하셨던 이야기는 오늘 좀 많이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또 이명석, 박철순 자문위원 강연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자 위원님께서도 같이 하신다고요? 제가 이제 오늘 보고 깜짝 놀란 게 이 친구들이 제가 방송에 안 나온 사이에 예, 자기 둘만 이렇게 강연에 넣었다는 사실에
다시 한번 내일 또 한번 네. 예, 또 배신감과 어. 집합을 또 한번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그럼 좀 듭니다. 오늘 아신 건가요? 예, 오늘 보니까 이제 티저를 보고 알았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도 이거에 대해서 상의도 두 분께서 한마디도 상의를 안 하셨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기합이 좀 약했었나 이런 생각, 강도를 조금 더 올릴 생각입니다. 아무래도 물론, 또 예, 물론 저도 이제 강연에 같이 이제 참석을 해서 또 여러분들과 또 어떤 이런 투자 자문에 대한 그런 또 서로 사실 저희가 또 여러분들한테서 배운 것도 많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또 저 고견도 많이 주시고 저희도 이러한 내용들 여러 가지 내용들 많이 좀 전달해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또 김 의원님은 워낙 바쁘시니까 이 두 분이 또 배려를 해주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방송 지금 보고 계시겠죠? 네, 보고 계시겠죠? 정답은 그들만이 아마 알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소엽 자문위원과는 잠시 후에 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센투자자문은 금융감독원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법규 그리고 자본시장통합법 엄격하게 준수하고 있습니다. 방송상 투자 관련한 상품의 권유 또는 모객행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글로벌 경제 이슈들 확인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유진입니다. 오늘 미국 증시는요, 상승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혼조세를 보였는데 현재는 상승으로 돌아선 상황인데요. 다우존스 지수 같은 경우는 한 16포인트 상승을 했고요. S&P 500과 나스닥 모두 0.2%, 0.3% 상승을 하면서 강보합권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있을 FOMC 영향으로 보이는데요. 이제 연준이 통화 정책을 바꿀 가능성은 낮지만 7월에 금리를 인하하지 않을까에 좀 기대를 모으고 있는 상황입니다. 7월과 9월, 12월에 아마 금리 인하를 진행을 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번 달에 일자리 증가율과 또 제조업 수치가 둔화를 하면서 경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연준의 금리 인하가 좀 경제를 성장시키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모으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소식은요. 이번 주 18일, 19일에 FOMC가 발표가 되죠. 경제 전문가들이 미국 연준이 이번 주 FOMC 통화 정책에서 인내심 단어를 지우고 점도표도 하향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연준이 계속해서 인내심을 좀 강조를 했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인내심을 갖겠다라고 했던 기존의 스탠스를 번복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난주 나온 5월 고용 지표가 좀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금리 인하 시점을 9월에서 7월로 당길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25 베이스 포인트가 아닌 50bp까지 내릴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연준이 7월 금리 인하를 시사하는 좀 비둘기파적인 메시지를 내보이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은요. 월가의 이코노미스트들도 연준이 7월에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연준이 7월에 금리 인하를 하고 또 추가로도 인하를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얼마 전에 있었던 일드 커브 역전 현상을 조금 더 주시하게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몇 달 동안 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하지만 좀 여전히 좀 인식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연준이 올해 금리를 3번 이상 인하를 할 확률이 90%까지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또 7월 전에 금리를 한번 낮출 전망도 90%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은요. 호주의 커먼웰스 은행이 미국의 달러화가 하락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이제 비둘기파적인 미국의 FOMC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아마도 기준 금리를 동결을 하겠지만 통화 정책 성명을 통해서 단기간 내에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농업 부분의 고용 부진과 약세인 소비자 물가 때문에 물가가 하락세가 추가로 이어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파월 의장도 인플레이션 전망치 우려를 보고 나서 필요하면 행동에 나서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조만간 금리 인하가 진행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계속해서 연준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연준이 아마 금리 인하를 피하지는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또 속보 나오는 대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글로벌 경제 이슈들 확인하고 돌아왔습니다. 자, 이어서 김소엽 자문위원과 국내외 경기 분석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자, 아무래도 이번 주는 FOMC 회의에 대해서 좀 시선이 많이 집중이 되는 것 같습니다. 방금 외신에서도 거의 모든 기사가 FOMC와 관련된 기사였는데
자, 금리 인하 시점은 아무래도 7월이나 9월 뭐 그때가 될 것이다라는 게 거의 좀 지배적인 예측인 것 같은데요. 사실 뭐 6월 FOMC에서 인하가 될지 뭐 동결이 될지 이런 부분보다는 좀 어떤 포인트에 우리가 집중을 해봐야 될지가 좀 궁금하고 또 그에 따라서 변동성이 생길 수가 있을 텐데 어떻게 대응을 해 가야 될지 이런 부분 한번 이야기 나눠볼까요? 아주 짤막하게 먼저 말씀을 드린다라면 지금 너무 강달러예요. 네. 달러 너무 강합니다. 즉 강달러라는 얘기는 모든 이 통화량이라는 건 수요와 공급이겠죠. 공급이 딸린다는 얘기입니다. 공급이 네. 딸리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마도 보통 통화 정책에 있어서는 그 국가의 경제를 설계를 하는 국가의 기본적인 이런 이 통화량이라든가 어떤 경제 규모라든가 수출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의 이런 통화량을 조절하는 부분들이 미치는 영향이 상당합니다. 즉 달러가 많이 돌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주 간단하게 생각하면 됩니다. 달러가 네, 많지 네. 않기 때문에 달러 가격이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네. 가치가 너무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금리 인상은 뭐 말도 안 되는 것이고 심지어 이 작년부터 계속 유지되어 오던 이 강달러세가 이제는 조금 누그러져야 되는 상황이기도 하고 또 저희 이 방송에서도 이제 유로 달러를 상승을 봐야 된다. 즉 달러의 가치가 조금씩 떨어지는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 서울경제TV에서만 독점적으로 보내드렸던 그렇죠. 그 자료죠. 그래서 네. 오늘 자리는 공교롭게도 제가 너무 오랜만에 나오는 바람에 네. 여러분들께 독점적으로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검증의 시간도 물론 되겠고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이 유로 달러 부분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물론 달러와 유로화 부분만 가지고 평가는 물론 없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이제 이 한화와 이 달러 부분에도 똑같은 그런 부분이 될 겁니다. 그런 부분 상황을 봤었을 때 아마도 금리 하락 쪽에 금리를 조금 낮추는 쪽이겠죠. 네. 금리를 낮춰야지만이 달러가 좀 많이 풀리는 네. 그러한 이 영향을 조금 받게 해야 강달러 부분이 풀릴 겁니다. 왜냐하면 달러가 강세가 돼버리면 아무래도 미국 제품의 수출에 좋은 점은 아니겠죠. 그렇죠. 사실은. 예,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아마 연준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모르겠으나 아무래도 동결보다는 약간의 하락. 우리 사실은 제일 만만한 건 양비론이라고 해서 그렇잖아요. 이것도 아닌 저것도 아닌. 동결 쪽이 물론 상당히 강하다고 보지만 네. 그래도 어느 정도 이 표면적으로는 동결이지만 사실상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이 하락에 가까운 그런 발표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강력히 예상을 해봅니다. 사실상 뭐 그렇다면 6월 FOMC에서는 동결을 하겠지만 앞으로 좀 인하에 대한 가능성을 좀 많이 열어둘 것이다라고 보시는 거죠. 예, 더더욱 이 인하 가능성이 더더욱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또 이렇게 FOMC 회의 결과에 좀 집중을 하는 거는 그만큼 우리 증시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좀 집중적으로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면 우리 그 시장의 수급적인 부분에서도 좀 영향을 미칠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어떤 측면에서 보면 미국의 인하 의지가 명확해지면 한국은행도 우리의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더 높다 이런 예측도 나오고 있는데 좀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개인적으로 이 통화량 부분이 경제적으로 전체적으로 많이 영향이 미치는 건 사실입니다만 네. 더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가 경제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만한 모먼트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특별하게 어떤 강하게 가지고 있는 어떤 성장 동력이라고 하죠. 뭐 네. S전자의 뭐 반도체라든지 세마이 컨덕터라든지 뭐 H자동차의 어떤 특별한 이런 부분에서 물론 예전부터 그래 왔습니다만 특히나 지금 미국 이 증시가 최근 한 일주일 사이에 많이 이제 이 상방으로 좀 가긴 했습니다만 전체적인 하락 이 구조 부분에서는 벗어날 수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럼 우리나라도 영향을 받겠죠. 네. 그러면 일단 금리 부분으로 디펜스는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네. 아마도 박스권 정도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이천에서 물론 또 다시 이제 제가 방송에 나와서 또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또 드리겠지만 일단 이 코스피 2000 기준을 봤을 때는 2000에서 2050 사이 지금은 다행히도 2090 정도 회복을 했습니다만 네. 약 하방으로 봤었을 때 조금 이 레인지만 조금 넓혀본다면 2000에서 2060, 70 사이에서 계속 박스권으로 왔다 갔다 하지 않겠나 이렇게 네, 보여집니다. 그래서 강하게 우리한테는 호재도 아니고 저는 악재라고 보지는 않는데 만약에 미국이 금리를 인하를 했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뭐 이 돈이라는 게 자본이라는 게 사실 세상에서 제일 좋은 게 뭐죠? 돈놀이죠. 그렇죠. 어느 회사나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렇죠? 사실은 가장 이 국가에서 산업 경제를 드라이브를 걸었을 때 제조업에 드라이브를 걸고 싶으나 크게 힘을 실어주지 않아도 스스로 자생하면서 크는 산업 중에 하나가 이 금융업이잖아요. 네. 조금 죄송한 표현으로 돈놀이입니다. 이 돈놀이 부분에 힘을 뭐 실리지 않아도 자기들이 알아서 잘 커요.
뭐 자본주의 사회니까 아마 네, 그렇겠죠. 그러면서 봤을 때는 미국이 만약에 이 금리 인하를 했었을 때 미국 쪽에 들어갈 자금이 미국이 뭐 이자가 그렇게 세지가 않아. 그럼 한국에도 이제 조금 이제 분산시켜 봅시다라고 해서 그런 부분에 자본이 들어왔다라는 그런 부분이 우리가 호재로 물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네. 우리나라 자체가 체력적으로 우리나라 이 증시라고 하겠습니다. 경제라고 할 수는 없어요. 네. 증시입니다. 증시만 봤었을 때 증시 체력이 강하게 상승 드라이브를 그러한 호재를 가지고 강한 상승 드라이브를 걸기에는 아주 예뻐 보이지는 않습니다. 아마도 이 증시 지수 하락을 방어하는 정도 선에서 그치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자, 미국이 금리를 인하한다고 하면 우리 증시에 자본이 유입되는 정도의 효과는 있겠지만 그 이상으로 우리 증시에 대한 기본적인 펀더멘털이라는 측면에서는 그렇게 큰 호재는 아닐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좀 해주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김소엽 자문위원과 국내외 경기 분석 함께 했습니다. 다음은 센투자자문 김소엽의 100만 불짜리 투자 노트로 이어갑니다. 네, 월요일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김소엽의 안정적 RF 시스템 시간에서는요. 화생상품 투자에 관련해서 매일 시장을 통한 분석과 검증 그리고 선물 옵션 투자 전략까지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김소엽 자문위원님, 네,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들 준비해 주셨죠? 지금 전문위원 할까 하시다가 자문위원 바꾸신 거죠? 아닙니다. 네. 그러세요? 자, 오늘 자, 어떤 일단 이야기 해볼까요? 오늘도 예. 마찬가지입니다. 시장에 대한 검증입니다. 과학적으로 움직이는 이러한 그 증시. 과학적으로 얼마나 정교하게 움직이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셨던 뉴스라든가 뭐 사실 성적인 분석이겠죠. 그런 부분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숫자에 많이 기대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말씀드릴 부분에 대해서 대전제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 금방 아실 것 같죠?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만만치가 않아요. 여러분들의 늘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들의 이 투자를 하실 때 여러분들의 이 그 대척점에 서 있는 그들은 전 세계 최고의 엘리트들이 모여져 있는 그러한 금융시장의 사람들과 여러분들을 격려하신다는 겁니다. 국내 증시도 마찬가지고요. 꼭 마찬가지입니다. 해외 증시는 더 말할 것도 없을 겁니다. 이 세계 최고의 연봉을 받는 그들과 여러분들을 격려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금을 계신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렇죠? 이평선, 22평선 돌파해서 무너졌어.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조금 더 오늘부터 생각의 틀을 좀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혹시나 이 방송을 보고 계시다면 이유는 100% 뻔합니다. 수익이 안 나셔서 보고 계신 거예요. 아니면 아예 몰랐거나. 자, 나는 이제 주식 투자 이제 시작하려고 하고 혹은 이 재테크 시작하려고 하니까 방송을 본다라고 하면 제가 드릴 말씀은 없어요. 근데 반대로 내가 왜 이렇게 해도 이렇게 안 될까 갸우뚱 하셨다면 이 시간이 아마 상당히 소중한 시간이 될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 있어서 조금씩 아주 어차피 이제 기존에는 2명씩 방송이 나왔었잖아요. 제가 혼자 나오는 이런 시간에 얼마나 제가 학수고대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게 머리가 나오도록. 물론 이제 얼굴이 좀 크게 나와서 그거 하나가 조금 살짝 좀 불편합니다만. 그래서 뭐 여담이었습니다만 너무 헤비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조금 약간 환기하는 의미에서 부드러운 표현을 잠깐 이제 썼던 것 뿐입니다. 자, 이제 공부를 조금 해봅시다. 늘 검증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항상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항상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실 때 귀납적 방법을 많이 쓰셨습니다. 이 귀납적 용어가 어려울 뿐이에요. 귀납적 뭐죠? 결과가 뒤에 나오는 겁니다. 네. 자, 여기 그 김성 이 앵커와 저와 가위바위보를 한단 말입니다. 네. 마찬가지로 계속 김성 앵커가 8번 이기셨어요. 제가 2번밖에 못 이겼습니다. 다음 판에 김성 앵커와 저와의 승률은 50%밖에 안 되겠죠. 그렇죠. 그게 통계의 위험성입니다. 늘 말씀드렸습니다. 귀납적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의 재테크는 귀납적으로 하시면 안 돼요. 귀납적으로 하시면 지금까지 통계대로 지금까지 흘러왔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의존도가 너무 커지게 됩니다. 그런 의존도가 커지게 되면 여러분들은 계속 통계의 이 늪에서 빠져나오시질 못해요. 자, 우리가 그 9.11 사태가 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전 세계 증시가 폭락을 맞았어요. 그렇죠. 자, 이제 9.11 또 한번 날 때가 된 건가? 그건 모른다는 거죠. 네네. 마찬가지입니다. 자, 대지진이 났습니다. 대지진이 나서 큰 해일이 왔어요. 이게 3년 주기네? 그럼 3년 후에 이게 또 옵니까? 해일이? 모르죠. 그럼 모르는 겁니다. 자,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의 아주 소중한 자산을 투자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자, 이렇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한번 봅시다. 자, 먼저 오늘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부분들은 지금 이겁니다. 지금 코스피 200, 이거 뭐야? 라고 해서 상당히 복잡해 보입니다. 자, 그럴까 봐. 차트 설정을 우리가 깔끔하게 한번 봅시다. 자,
여러분들이 사실은 저희가 이제 키움증권 거를 이렇게 보여드렸는데요. 네. 이거 차트 설정 어떻게 하는 거야라는 질문 상당히 많이 해주세요. 그래서 먼저 교육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기본적인 설정을 어떻게 하는지 이거부터 한번 살짝만 보여드릴게요. 자, 저희가 늘 맨날 2차원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봤더니 복잡합니다. 이거 이제 독립 실행을 한번 시켜볼게요. 자, 여기까지는 기본적으로 다 아마 하실 줄 아실 거예요. 자, 이제 여기까지 하실 줄 아는데 밑에 거래량 필요 없습니다. 거래량 보고 여러분들 판단하실 수 없어요. 거래량 가지고는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없습니다. 이평선 다 지우세요. 여러분들을 악마의 소굴로 끌고 가는 무서운 이 줄긋기가 바로 이평선입니다. 자, 이 봤더니 이거 보면 이건 이제 이 전이라면 전환 추가라고 써 있네요. 네. 그렇죠. 전환 추가 써 있죠. 이거를 네. 추가로 바꿉시다. 추가로 바꿔봅시다. 자, 그래서 아무거나 한번 이제 올려서 추가를 올려줍시다. 자, 지금 위에 거는 선물이고 아래 건 옵션이에요. 지금 이건 차트를 합치기 위해서 한 겁니다. 자, 아래 거를 위에랑 합쳐봅시다. 자, 아래 거를 마우스를 누르고 위로 당겨주세요. 놨더니 다음 지표와 오른쪽에 Y축 표시, 왼쪽, 양쪽 다 필요 없습니다. 다음 지표와 뭐와? 얘랑, 즉 여기 위에 있는 선물, 9월달 선물 얘와 같이 숫자를 맞춰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이쪽 수치가 서로 맞게 되어 있습니다. 확인을 눌러주겠습니다. 그랬더니 합쳐졌어요.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이거 지금 키움증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다시 이제 전화로 바꿔봅시다. 전환으로.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가 매번 물론 이제 이명석 위원인지 자료 준비하느라고 많이 애를 많이 쓰였는데 이거 어떻게 하는지 한번 봅시다. 이거 질문 많이 주시는데 이거 말로 표현할 수도 없고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빌어 한번 설명을 해드리는 겁니다. 자, 왼쪽 거와 오른쪽 거 두 개입니다. 왼쪽 거를 우리가 한번 바꿔봅시다. 전환을 바꿨으니까 왼쪽 거를 제가 이제 오늘은 2차원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2차원. 자, 270을 콜 270을 한번 해봅시다. 왜? 오늘 등가가 270이었으니까. 자, 그리고 오른쪽 거. 자, 오른쪽 거를 마찬가지로 풋 270이 되겠죠. 자, 그랬더니 복잡해. 그쵸? 네. 자, 색깔을 하나로 바꿔봅시다. 콜을 빨간색으로 바꿔봅시다. 콜을 빨간색으로 이렇게. 자, 이거 지금 너무 빨라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다시 보기 하시면 됩니다. 다시 보기 하셔가지고 그렇죠. 차근차근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 얘기는 아주 전화를 하셔도 되고요. 네. 뭐 종목 상담만 하지 마시고. 자, 지금 장세 안 좋을 때는 파생상품 이따가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언제든지 상담 전화 꼭 주세요. 친절하게 저 이명석 위원이 이 은쟁반의 옥구수를 하는 목소리를 여러분들께 아마 상담을 드릴 겁니다. 자, 제가 농담하는 것 같지만 농담 아닙니다. 자, 진지하게 가겠습니다. 자, 이거 보기가 조금 불편해요. 자,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부분들은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부분은 콜과 풋의 2차원 말씀드리려고 했었죠. 자, 콜 270이었습니다. 그럼 얘도 풋 270으로 하나 위에 있건 하나 아래에 있건 콜 272로 바꿔봅시다. 272로 가봅시다. 그랬더니 이거 뭐야? 왜? 둘 다 1 차트죠, 1. 네. 1로 돼 있어서 그런 겁니다. 오늘 하루 보기엔 너무 부족하죠? 자, 분으로 옮겨봅시다. 5분을 해봅시다. 이게 없애고요. 이게 바꾸니까 싹 다 바뀌는군요. 잠깐만요. 조금 이제 여기까지 다 보셨으니까 조금 스피디하게 갈게요. 얘도 분 5분, 얘도 분 5분이죠. 자, 너무 빨라서 숨이 콱콱 막히시죠? 하지만 다시 보기로 여러분들이 천천히 보시면 금방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뭐 하고 있는가를 생각하지 마시고요. 오늘 중요한 장의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차트 설정부터 보여드리는 거예요. 사실 이런 부분들도 그동안에 시청자 여러분들이 방송 보시면서 굉장히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전화 무지하게 받았습니다. 그쵸. 그래서 피곤해가지고. 네. 예, 그래서 오늘 이때쯤은 이 자리에서 말씀드려야겠다 드디어 싶어서. 이렇게. 예, 그렇습니다. 이때쯤 말씀드려야지 계속 전화 휘달리다가 제가 일을 못하겠어요. 그래서 하는 겁니다. 자, 이거 전환으로 해서 5분 차트로 해서 얘를 마찬가지로 272로 한번 잡아봅시다. 자, 이걸 왜 했나 한번 봅시다. 자, 오늘 겁니다, 이제. 네. 대충 아시겠죠? 자, 위에 거는 콜 270입니다. 아래 거는 콜 272입니다. 장이 초반에 막 올라갔어요. 그죠? 자, 여러분 오늘 그 증시 보셨던 분들 유심히 보세요. 왜 여기서 끝났을까? 왜 여기서 끝났을까요? 얘 때문에 그런 겁니다. 3.18과 3.1
3.29. 9시 20분에 찍었던 3.29 때문에 10시 35분에 찍었던 아래 행사가가 위에 갔다 키를 맞춰버린 거예요. 이제 장 더 못 가라고 얘기해 줬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친절하게 옵션을 여러분들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장이 네. 끝났다는 네, 거를. 네. 아직까지도 외국인이 빠져나가서 뭐가 발표가 돼서 그런 얘기를 하시면 이제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옵션을 보셔야 돼요. 옵션에. 왜? 옵션판이 훨씬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복귀해 드릴게요. 옵션판이 훨씬 크기 때문에 옵션의 수익을 맞추기 위해서 선물을 지수를 조정을 하겠죠. 네. 왜? 얘가 이제 더 이상 장이 못 가니까 어떻게 돼요? 선물 갖다 던져야 됩니다. 선물 갖다 던져진다 선물 지수가 빠집니까? 안 빠져요. 그러면 코스피 200엔 200 종목 있죠. 그 주식을 갖다 던져버리는 겁니다. 네. 그럼 선물이 빠지겠죠? 선물은 여러분들이 열심히 산다고 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선물을 뭐 수급량으로 따지는 사람들인데 죄송한 표현이지만 상당히 어리석은 생각이십니다. 선물 지수는 이 코스피 200에서 따라 나오는 기회비용과 여러 가지 뭐 베이시스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거기 따라오는 부분입니다. 거기에서 또 나온 게 옵션입니다. 옵션의 시장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옵션의 수치에서 얘랑 이렇게 키를 맞춰 썼을 때 야, 장 다 왔어. 이제 선물지수 그만 올려. 선물지수를 그만 올린다고 해서 매도를 친다고 해서 선물지수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네, 네. 그럼 선물지수를 내리기 위해서 주식을 갖다 던져버리는 겁니다. 주식을 던져버리기 때문에 지수가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키를 맞추고 오늘의 장이 끝난 겁니다. 자, 이 설명을 왜 드렸느냐? 그렇다면 자, 오늘 이 부분을 잠깐 이제 다시 돌아가 봅시다. 자, 이제 하나는 보여드렸어요. 하나는 보여드렸습니다. 앞으로 이제 차트 설정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전화 주셔도 물론 됩니다. 물론 되나? 네. 저희의 소중한 투자자님들이시니까. 네. 그렇지만 다시 보기를 하시면 반복적으로 계속 보실 수가 있으니까 아, 이렇게 가는구나라고 해서 차근차근 정지하시고 또 한번 해보시고 정지하시고 또 한번 해보시고 하시면 됩니다. 저희 그 교육회원분들 중에 네. 85 되신 분들 계세요. 그래서 목소리가 이렇게 이 중후함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요? 그러시는 분들 다 네. 하시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다시 보기 하시면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자, 조금 이제 중요한 얘기 합시다. 아, 복잡해요. 근데 여기서 보셔야 될 건 아까도 보셨지만 270과 272.5, 275입니다. 다 2.5 차이죠? 네. 즉 행사가 차가 2.5 차이란 얘기입니다. 2.5. 2.5가 가지고 있는 이 소중한 정보, 대단히 중요한 정보를 여러분들한테 내포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거 뭐 코스피만 그렇고 딴 건 안 그런가 봅시다. 자, 여러 가지 숫자를 몇 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많이 보셨죠? 그것도 뭐 보셨을 겁니다. 아니 그러면은 S&P 500, S&P 500 한번 봅시다. 얘네는 어떻게 되어 있나? 눌러보시면요. 해외 선물 있고 해외 옵션이 있습니다. 해외 옵션에 여기 보시면 S&P 500 옵션 있죠? 얼마 차이가 나 있나요? 이게 조금 느리 나오네요. 자, 5차입니다. 5차이. 네. 즉 S&P 500은 장을 흔드는 게 5포인트짜리 흔든다는 얘기입니다. 다 검증해 드릴 거예요. 자, 그다음에 딴 거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골드 한번 봅시다. 이런 것조차도 모르셨으면 이제부터는 아셔야 됩니다. 자, 옵션에 골드 한번 봅시다. 골드는 보면 골드도 5 차이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무슨 소리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크루드 오일 봅시다. 0.5겠죠? 크루드 오일 했더니 0.5 차이로 되어 있습니다. 0.5가 상당히 중요한 얘기란 얘기입니다. 네. 자, 2.5가 뭔지 한번 쳐다봅시다. 우리가 한번 다시 자료로 한번 가봅시다. 자, 그랬더니 아까 여기 나와 있죠. 5 차이, 0.5 차이 미니 S&P 500 크루드 오일 아까 방금 보셨던 화면 그대로입니다. 자, 응용해 봅시다. 2.5가 왜 중요한지. 자, 2.5를 지키지 못하면 그 지수는 방어를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증시는 방어를 못하게 되어 있어요. 자, 이건 오늘 겁니다. 오늘 거 보시면 풋입니다. 풋옵션. 풋옵션 267입니다. 우리 그 대한민국 증시의 267이에요. 자, 풋이 빠지기 시작하겠죠. 장이 상승이었으니까. 그렇죠? 장이 상승이었으니까 풋이 빠졌을 거예요. 자, 오늘은 두 가지 사인이 왔어요. 두 가지 사인이. 첫 번째, 2.5를 지키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중요한 숫자 2.5. 위에를 봤더니 뭐 깨알같이 써 있어. 2.51로 있다는 얘기입니다. 2.51을 지켰어요, 풋이. 뭐가? 풋 267이. 더 안 빠질 거야, 이란 얘기를 풋이 해주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공교롭게도
공교롭게도 자 서울경제 TV에서 이게 교육비가 제가 상당히 비싸게 받고 하거든요. 네. 제가 방송에 나와서 제가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그런 생각 가끔 듭니다. 그래서 뭐 전화 주세요. 뭐 그렇다고 제가 말씀 안 드릴 수는 없는 거니까 이게 또 이제 그 생방송의 묘미인데 상당히 여러분들이 네. 근데 물론 교육받으시는 것도 이제 더 아주 하이 퀄리티로 더 가기 때문에 물론 틀리긴 합니다만 그렇죠. 일단 이 정도는 뭐 시장에 공개해도 괜찮을 것 같아서 그래서 그런 겁니다. 굉장히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시네요. 그래서 푸대서 2.5를 지키고 있습니다. 네. 더 안 죽을 거야라고 하는 순간 아까 보셨죠? 아까 또 설명을 드려야 되네. 자, 생각이 안 나실까 봐. 아까 제가 지웠나요? 자, 봅시다. 10시 35분에 키까지 맞췄어요, 얘가. 10시 35분에 키까지 맞추고 이거 갖고도 확인이 어렵네? 라고 했었을 때 뭘 이용한다? 아, 얘가 2.5가 저승으로 갔는지 안 갔는지를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프레임의 합치라고 합니다. 프레임의 합치. 다시 보기 꼭 하세요. 중요합니다. 2.5를 지켜 있고 키도 맞췄습니다. 오늘 장은 여기까지야 라고 돌았다는 얘기입니다. 장이. 한 바퀴 돌았어요. 이렇게 돈 게 아닙니다. 이렇게 한 바퀴 돌았습니다. 네. 장이. 여기서 턴 어라운드가 돼버린 겁니다. 이건 이제 데이 트레이딩과 장타는 또 달라요. 저는 웃음기 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그렇다면 아까 이 S&P 500 얼마라고 그랬죠? 5라고 했습니다. 5. 네. 5가 무너지면 안 되죠. 아까 얘는 2.5가 안 무너졌어요. 2.5가 무너졌다라면 2.4, 2.30까지 빠졌으면 그날 원에 있는 상방 훅 가버립니다. 근데 2.5를 끝까지 지켰어요. 2.51로. 물론 약간의 이게 이 자글거림이라는 건 있습니다. 이 가격 이론하시는 분들이 제일 이제 가격 이론으로 푹 빠지시거든요. 그게 되게 중독성이 있어요. 네, 네. 푹 빠지셔가지고 마치 뭔가 이렇게 신기를 보는 것처럼 오시는데 그렇게 하시다가 낭패 봅니다. 아마 낭패 보신 분들 방송 보고 계실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이 흔들리는 부분 가지고 그거 하나 보셨다간 여러분들 골로 갑니다. 그것만 보셔서는 안 돼요. 딴 거 보실 게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아까 보셔도 2차원을 맞췄냐 등등등이지만 그것만 가지고도 안 됩니다. 아주 이 전체 배우실 부분의 10%도 안 돼요. 더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주시라는 얘기죠. 전화 주시고 상담을 받으시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죄송한 표현으로 공부하셔도 안 돼요. 힘들 겁니다, 아마. 저도 이거 8년 했어요, 8년. 계속 공부하셔서 힘드시면 저희랑 상담을 하셔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고 해서 설계를 하시는 게 더 현명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2.5 그리고 장이 올라갔다 끊어졌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얘가 풋이 2.5가 무너졌다라면 장 한 방울로 훅 갔을 겁니다. 장방울 훅 갔을 거예요. 근데 2.5를 지켜버렸다는 얘기죠. 자, 마찬가지입니다. 자, S&P 500 얼마라고 그랬죠? 자, 우리가 붕어가 아닌 이상 기억을 해야겠죠, 이제. 5라고 했습니다. 5. 자, 5. 얘가 5를 순식간에 요때 보면요. 4시경에 얘가 훅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죠? 안녕 하고 간 거버립니다. 안녕, 너는 살아나지 못하는구나. 즉, 2830 풋옵션 2830이 얘가 안녕, 나는 이대로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예? 그래서 네. 풋이 이게 가버렸습니다. 풋이 가는 바람에 훅 가버렸고 지수가 S&P 500이 데이 트레이딩 양에서 상방으로 쭉 당겨줍니다. 자, 이제 체크 포인트 이제 대략은 눈치채셨을 거예요. 네. 이 S&P 500이 더 갈까 못 갈까 딴 거 봐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미리 다 말씀드렸어요. 잘 모르겠으면 다시 보기. 그래도 모르겠어. 그러면 전화를 주셔야 됩니다. 띠링띠링 전화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5일입니다. 5일 행사가의 반등을 한번 봅시다. 자, 이건 마찬가지입니다. 또 다른 거. 쟤는 뭐 이렇게 많아라고 하는 게 아니고 다 보셔야 됩니다. 다 보셔야 돼요. 봤더니 어제입니다. 어제 3시 40분과 밤까지 트레이딩을 어떻게 해? 자야지 라고 생각을 하셨다면 빨리 그만두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쪽하고 안 맞으시는 분들이에요. 이 해외 선물하시는데 잠이 오시나요? 잠이 오시면 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자, 콜 53과 풋 53이 서로 같은 이 행사가끼리 콜과 풋이 부딪혀서 틀어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야 라고 얘기해 주시죠. 물론 이 해외 옵션의 경우에는 이 판이 이 옵션이 체결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게을러 하시면 안 됩니다. 정말 죄송한 표현인데 아유 새벽 3시까지 어떻게 나 조금만 치고 단타 치고 이렇게 하실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익이 안 나오고 계신 겁니다. 단타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에요. 뭐 자 추격 매수 많이 들어보셨죠? 네. 뭐 유튜브 찾아보시면 많아요. 네. 뭐 다 추격합시다. 다 따라갑시다. 그래서 뭐 같이 막 따라가시고 물리고 못 나오고 그러다가 오버나잇 네. 오버나잇이라고 하죠. 오버나잇으로 가고 그 다음날 그거 잠이 더 안 와. 그 잠이 옵니까? 잠이 올 수가 나는 없죠. 매수에 걸어놨거든. 추격 매수했거든. 네. 눈을 떠봤더니 오일이 2달러가 빠졌네. 뭐 대단히 많이 빠진 200틱이 빠진 거죠. 그냥 그렇죠. 안녕하고 가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잠을 주무실 때가 아니고 이 장 시작하고 조금 죄송한 표현으로 제가 조금 아는 척을 하면요. 장 시작하고 30분 만에 나는 뭐 오늘 10틱만 먹고 뭐 10틱이라고 할게요. 10틱만 네. 수익 내고 트레이딩 안 하려고 하신 분들 치고 지금까지 살아남으신 분 단 한 분은 못 봤습니다. 아주 초보, 난 초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거의 틀림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긴 관점으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으니까 찬스가 왔구나. 즉, 늘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덫을 놓고 기다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가 맞고 튀기는 순간 장이 빠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네. 다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예쁘게 자료도 참 준비 잘했어. 이명석 의원. 네. 동그랗게 보시기 편하게 여기서 이제 저기 이명석 의원 혹시 보고 계시면 다음부터 빨간 줄 꼭 이렇게 좀 해주세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이 5일의 1차 부분에서 맞고 튀어들어가고 있다는 부분들 제가 웃으면서 말씀드리지만 되게 진지한 버전으로 여러분들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한가롭게 웃고 계실 때가 아니란 얘기예요.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는 여기까지만 설명을 드리고 이제 오늘 저희가 그럼 야 너는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라고 이제 한번 복귀 한번 해봅시다. 방송 복귀 한번 합시다. 네. 자, 우리가 크루드 오일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 방송 다시 보기 계속 오늘 다시 보기만 한 몇 번 말씀드리죠? 좀 심했나? 그만큼 근데 다시 보기를 하면 얻어갈 수 있는 정보가 많고 그만큼 중요하니까요. 분명히 많은 도움들을 얻어가실 겁니다. 사실 이 해외 선물 처음 저희랑 방송 시작할 때 그 김성호 아나운서께서도 해외 선물 모시다가 이제 하도 이제 귀에 이제 그렇죠. 박 계시니까 이제 네. 저보다 훨씬 더 전문가 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매일 밤마다 트레이딩을. 네, 그래서 종목 상담은 이제 김성 아나운서께로 이렇게 또 농담을. 농담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자 봅시다. 자, 저희가 방송 시작할 때가 이쯤이었죠. 자, 일봉을 한번 봅시다. 네. 4월 23, 4월 초순부터 방송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매도 들어갑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저희가 말씀드렸던 게 54달러까지 빠질 그렇죠. 것이다. 그래가지고 뭐 별얘기 다 들었어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마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오일 그쵸. 그렇게 안 빠져. 뭐 세계 뭐 오페크가 감산에 했어. 사우디랑 이란이 뭐 사이가 안 좋아서 감산 그것 때문에 이렇게 가는 게 아닙니다. 예쁘게 54달러까지 5월 31일 날 깔끔하게 갔네요. 네. 이때 방송에 나왔어야 됐어. 이때 방송에. 근데 제가 바빠서 못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이명석 계속 가고 자문위원이 있습니다. 공을 가져가셨죠. 그래서. 자,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죠.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더 네. 빠질까요? 라고 질문을 주신다면 서울경제TV에서 드린 독점적인 정보 더 빠질 겁니다. 자, 어디까지 빠지는지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이제 이거를 어디까지 올라간다, 어디까지 빠진다 다 결과를 말씀을 드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자만에 빠지시는 것 같아. 그래서 이제는 퀴즈를 매번 내기로 했어요. 조금 뭐랄까 신비주의? 네. 예, 약간 신비주의에 빠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근데 아직은 바닥 조금 모자릅니다. 조금 모자라. 근데 이거를 이 상황을 요거를 반등으로 봐야 되냐라는 부분들에서 좀 더 확인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보는 뷰는 좀 더 빠져야 됩니다. 근데 다 오긴 다 왔어요. 다 오긴 다 오고 어디까지 가느냐? 그것도 역시 약간 신비주의로. 그래서 이 서울경제TV에서 드린 독점적인 정보 거의 바닥은 많이 왔다. 만약 조금 더 갈 수는 있다. 근데 지금은 들어가지 마자. 그럼 지금 투자하기에 가장 좋은 상품보다 이 크루드 오일 선물에 대해서 매수 방향보다는 ETF가 좋습니다. ETF. 자, 저희가 그 이제 유능하신 뭐 박철수 의원이나 이제 이런 분들이 이제 이 주식 이제 설명을 많이 드리잖아요. 주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파생 위험하잖아. 예,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럼 주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주식으로 이 크루드 오일 상방으로 가는 영어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엔핸스가 있습니다. 엔핸스. 그 상방으로 가는 거겠죠. 상방으로 가는 ETF 상품을 매수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단시간에는 수익이 크게 나진 않을 수는 있어도 절대 깨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ETF 부분도 상담을 언제든지 편하게 주시면 나는 죽었다 깨라도 선물 위험해서 파생 상품 위험해서 못하겠어 네. 라고 생각하신다면 주식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식을 전화 주셔가지고
아, 그러면 이거는 주식으로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라고 한 통만 전화 주시면 저희의 이 은쟁반 옥구슬 이명석, 박철수 위원께서 친절하게 어떻게 하시는지에 대해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이 부분 봤었을 때에는 다소 조금 바닥에 왔을 수는 있으나 약간 흔들어줄 수는 있다. 이런 생각이 조금 들어요. 한 가지만 더. 자, 유로 달러 봅시다. 유로 달러 보시면 선물의 통화에 유로 FX로 되어 있습니다. 이 FX만 저희가 방송했던 부분, 자, 1.2 초반대에서 매수 들어가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여기까지 왔죠? 1.14까지 간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네. 다시 한번 보세요. 1.145까지 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좀 모자랐네. 그죠? 1.143이네. 여하튼 그래도 달러 하락이겠죠. 올라가면 달러 하락하는 가치가 달러가 하락하는 겁니다. 이 달러 하락 쪽으로 계속 이제 갈 겁니다. 이제 그래서 안녕 하고 크게 갈지도 몰라요. 근데 여러분 어디까지 갔냐라고 물어보신다면 그거는 이제 역시 전화를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바닥은 찍었답니다. 그럼 지금 들어가도 되나요? 안 됩니다. 지금 들어가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의 성향상 제가 지금까지 수많은 투자자분들을 겪어본 이 투자자분들의 성향상 이대로 따라가시면 낭패를 보시기가 상당히 쉬워요. 심리가 흔들리면 투자를 못합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버티게 하라는 거 아니란 입니다. 그 얘기가 아니라 다시 저점 부분에 왔을 때는 그때는 안전하게 마음 푹 놓고 잠을 주실 수 있게 이 진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만 더. 지수를 한번 봅시다. 야, 너 빠진다며? 예, 그렇죠. 제가 틀렸네요. 2640까지 빠져야 되는데 여기까지 안 갔네. 그죠? 가다가 턴을 돌렸습니다. 그러면 지금 자리가 어떤 자리일까요? 지금 자리가 대단히 들어가기가 좋은 자리라는 얘기입니다. 대단히. 자, 어디까지 가야 되나? 어디까지 더 올라가야 되나? 이런 부분들을 이제 생각하기 전에 근데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네. 만약에 김성 앵커께서는 지금 어떻게 네. 진입하시겠어요? 좀 자신이 없는데요. 아, 그러시죠? 네. 자, 겁나하시면 안 됩니다. 네. 겁나하지 마시고 ETF를 하시면 됩니다. 네. 자, ETF로 인버스라는 상품이 있습니다. 하방후에 투자라는 인버스라는 상품이 있습니다. 주식도 얼마든지 안정적으로 절대 깨지지 않습니다. 안정적으로 하실 수 있는 그러한 이 투자 방법 그리고 투자 상품이 언제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음표가 생기신다라면 언제든지 하시면 됩니다. 조금 말씀이 좀 길었는데 사실은 그렇습니다. 뭐 저보다 먼저 투자를 시작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저보다 먼저 이제 손실을 먼저 보셨던 분들도 계실 테고 이제 그만큼 지금도 좋은 결과를 받으신 이런 이제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투자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때로는 과감성도 물론 필요합니다. 근데 이런 과감성이라는 말에 현혹되지 마시고 더 중요한 거는 안정적으로 그리고 어떠한 기준으로 내가 서경영 TV 방송을 더 봐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계속 꾸준하게 보시게 되면 웬만한 유료 전문가 방송보다 훨씬 나을걸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이거 서울경제 TV 방송은 왜 유료로 안 하나요? 그죠? 좀 생각해보니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렇네. 그런 부분은 좀 추후에 조금 더 생각을 해보기로 하고요. 네. 대표님과 한번 말씀을 나눠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자, 일단 뭐 오늘 드리고 싶은 네.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렇습니다. 뭐 신법도 좋고 다 좋은데 여러분들이 전화 주시고 또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담을 받으시고 조금 더 세련된 트레이딩을 하시면 좋겠다라는 그런 높아짐에서 오늘 약간의 주제 없는 말씀 좀 드렸습니다. 네. 뭐 주제없는 말씀이라고 표현을 하셨지만 사실 실질적으로 저희 투자자 여러분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많이 됐던 이야기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뭐 선물 거래하시는 분들이 언제 진입을 할 것인지 또 언제 청산을 할 것인지 이런 시점에 대한 부분들도 궁금한 부분들이 많으실 것 같고요. 또 방향성에 대해서도 사실 많이 어려움들을 겪고 계실 것 같은데 혼자서 어려워하시지 마시고요. 자, 저희 자문위원님들께 상담 전화 주시면 됩니다. 전화번호 02-3153-2585번으로 전화 주시면요. 이명석 자문위원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 많이 활용하셔서 도움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잠시 다시 한번 이 시각 글로벌 경제 이슈 확인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요. 윌버 로스 미 상무부 장관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3천억 달러치에 대한 관세를 부과할 준비가 됐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렇게 Trump perfectly happy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결국 우리는 협상에 이를 것이지만 만약 이르지 못하면 잠시 중단했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G20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만나기로 되어 있었죠. 그렇지만 합의할지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인 그런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현재 2,500페이지에 달하는 협상문에 대해서 조율하고 있지만 뭐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또 현재 수입차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럽에서 수입하는 차들은 물론 또 다른 나라에서도 수입하는 모든 차에 관세를 부과하는 것에 진지하게 고민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 무역 전쟁이 전 세계 경제에 큰 영향을 주는 만큼 어떻게 흘러갈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는데요. 또 내일 FOMC 발표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중요한 소식들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전희진의 외신센터였습니다. 네, 이 시각 글로벌 경제 이슈들 다시 한번 확인하고 돌아왔습니다. 자, 김소엽 자문위원과 함께 100만 불짜리 투자 노트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좀 지금까지 저희가 이 방송에서 자문위원께서 좀 이야기를 해주셨던 것들을 한번 점검을 쭉 해봤는데 사실 좀 많은 부분이 상당 부분 좀 정확하게 예측이 맞아 떨어졌던 것 같아요. 그렇죠? 원래 정해진 판대로 가는 겁니다. 원래 정해진 판대로 이 옵션에서 정해주는 정해진 판대로 가는 거기 때문에 사실 놀랄 것도 없고요. 네. 그러니까 맞았으니까 좋았어 이렇게 할 것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일 안타까울 때가 너무 뒤늦은 다음에 찾아오세요. 너무 뒤늦은 다음에. 네, 네. 그러니까 최근에도 이제 저희 투자 한 분이 상담을 하셨는데 내가 이것만 정리하고 갈게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어디에 투자를 하고 계신데요?라고 했더니 어떠한 종목에 들어가 있다. 그랬더니 최근에 그분 다시 연락을 주셨습니다. 아마 방송 보고 계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손실이 너무 크게 나서 내가 어떻게 상담을 더 못 받겠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너무 안타까운 거죠.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하실 때 내가 그래도 한때 고등학교 때 공부 좀 했는데 내가 수학 문제도 좀 풀었고 영어 단어도 좀 외웠고 내가 그래도 반에서 5등 받고 밀려난 적이 없었어. 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아름답게 이 HT를 펼치는 순간 바람이 싹 불면서요. 할만한데? 라고 시작을 합니다. 네. 이 투자는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작들을 많이 하시는데, 물론 그런 부분들이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 부분이 이제 나쁘다는 말씀은 아닌데, 그만큼 그런 열정과 그런 자신감과 그런 희망을 만약에 보셨더라면, 여러분들은 그거에 상응하는 권한과 책임을 항상 함께 하듯이 그거에 상응하는 준비와 이 공부와 교육과 학습이겠죠. 이런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네. 다 놓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 차트 보고 그림 그리지 마세요. 오늘 아까 이제 방송 이렇게 오다 보니까 그룹을 많이 봤습니다. 체결 강도 이렇게 네, 봤는데, 네. 제가 만약에 그 회사의 CEO라면 체결 강도 설명하고 있는 그 상황을 보고서 되게 웃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지금 내 우호 세력을 지금 해가지고 같이 좀 주식 좀 같이 올려봅시다. 이 전화가 현실적인 건데 체결 강도로 알 수 있겠다? 글쎄요. 자, 오늘 그때 오랜만에 이렇게 또 오셨잖아요. 거의 2주 만에 오셨는데. 네. 그래서 계속 저희가 나누고 있는 이야기들 이어가고 있는데, 앞으로도 좀 이렇게 많이 실질적으로 정말 도움이 되는 이야기들을 좀 준비를 해 주실 거죠? 사실 방송 전에 멘트가 예. 그거 있잖아요. 오랜만에 컴백하는 연예인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네. 여러분들이 너무 보고 싶어서, 여러분들이 너무 그리워서, 네. 라고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네. 저도 같은 마음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이 너무 보고 싶어서. 네, 정말 많은 분들이 좀 기다리셨을 것 같아요. 그래주시면 너무 감사한 네, 거고요. 네. 예, 그래주시면 너무 감사한 거고, 조금이라도 이제 어차피 여러분들하고 저는 동업자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많이 안다,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이런 이슈가 아니고, 여러분들하고 저하고는 똑같은 파트너입니다. 여러분들하고 저는 파트너이기 때문에 똑같은 파트너의 동등한 자격으로 여러분들하고 같이 우리 다 함께 이러한 그 성공적인 투자를 하는 것이 목적인 것이지, 제가 잘났고 누가 못해서 여러분들 왜 못합니까? 질책할 그런 건 하등의 이유가 없고요. 네. 여러분들과 저희가 다 함께 아주 행복하게 성공을 하면 그게 또 제가 방송에 나온 이유가 되겠습니다. 너무 낯뜨겁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렇죠. 그런가요? 네. 오랜만에 좀 진정성이 느껴질 뻔한 멘트였는데. 약간 3초 정도 그랬었죠? 네. 제가 3초에 강합니다.
자, 계속해서 그래도 앞으로도 좀 이렇게 많이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김소엽 자문위원과는 이 자리에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센투자자문 김소엽의 안정적 ROF 시스템.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도 더 유익한 투자 전략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